수행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 수행을 이제 매일 정기적으로 이제 매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수행을 하고 싶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제 회사에 간다든지 일상에서 이제 계속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정기적으로 시간을 이제 내어서 수행하는 걸 해보니까 내가 수행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할 때,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꼭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든 찾아서 이제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게 어느 기간, 1년, 2년? 뭐 저 같은 경우 3년도 지나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수행의 루틴이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좌보는 계속 방 구석에 있고 앉지 않는. 그래서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게 이제 계속 오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좀 해이해지는 부분.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집을 나가서 일상에서 회사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알아차림이 좀 이어져야 되겠는데, 그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법회에 자주 가세요. 빠지지 말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밖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수행하고 역행합니다. 욕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을 못하게 만든 환경이에요. 어쨌든 간에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 물이 계속 드는 겁니다. 뭐랄까 이제 이 정말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런 자극이나 욕망의 흐름, 그걸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혼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취임을 딴 데서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회에 와서 법문을 듣거나 뭐 이런 질문을 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이 분위기 전환이 되고 수행에 물이 드는 겁니다. 조건지어진. 그러다 보면 그 힘이 또 이제 내가 일상 하는 동안 상당히 유지가 되거든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의지로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조건 지어지는 거거든요. 수행을 하는 것도 수행하는 쪽으로 조건 지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이해로서 수행의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법문을 듣는다거나, 또는 뭐 질문을 한다거나, 토반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이것도 똑같이 조건 지어지는 겁니다. 수행 쪽으로. 그러면 그 힘이 되게 강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회 오거나, 또는 뭐 와서 도반하고 법담을 나누거나, 질문을 하거나, 또는 여기서 와서 수행을 하거나 이러면서 여기서 또 수행의 힘이랄까? 또는 좋은 영향을 받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와서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난 수행입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 그걸 잘 인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조건 지어지는데 내 의지만 조건 지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만. 주위의 환경에서도 조건 지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보통 뭐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농어촌 전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 전형. 그리고 이제 정시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 보면 성격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의 유명한 뭐 대학들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형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습 능력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편차가 크대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실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쯤 되면 다 비슷비슷하대요. 성적으로 뽑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성적과 관련 없이 다양한 조건을 학력보다는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학생을 뽑으나 나중에는 결과는 비슷한 거예요. 학력이 비슷한 애들 뽑아서 해도 나중에는 비슷비슷한 정도로 수준이 되고, 사실은 굉장히 학력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학생들 뽑아도 결국은 4년이 지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대요. 그게 뭐냐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대화한 그 환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행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떤 환경들이 사실 내 그 방향으로 날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을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게 뭐냐면 혼자서만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결국은 혼자서 하면 이게 놓치는 게 많습니다. 결국은 이 길을 다 가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내 마음을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기는 자기 자신의 객관화가 안 됩니다. 특히나 이 정신세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조그만 것만 놓쳐도 이게 내가 어떤 본문을 듣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혼자서는 몇 년이 지나도 거기에 걸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항상 그게 걸려있게 됩니다. 특히 거의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저런 이제 수행자들 많이 접해보면 혼자서 오래 한 사람은 항상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100%입니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토굴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용어가 있습니다. 토굴병이 뭐냐. 혼자서 산속에서 막 오래 수행한 사람들 있잖아요. 스님들이나 수행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를 그냥 일컬어서 토굴병이라 그래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혼자서 하다 보면 그 세계에 갇혀버려요. 계속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다 갖게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3년씩 이렇게 지나잖아요. 5년 이렇게 지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게 시간이 짧으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항상 자주 법회를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점검하면서 계속 이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영향을 받으면 자극도 받고 수행의 길에서도 내가 오리 없이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가기도 쉽고 그리고 뭔가 어떤 장애들, 자기가 보지 못한 장애들에 걸려서 노력한 만큼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자주 나왔다 보면 옆에서 듣다 보면 나 아침에 꾸준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상에서는 또 일단 의욕이 생겨야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방법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나 아까 요건 하나 덧붙이자면 일상에서는 현재를 너무 알려고 여기보다는 과거와 미래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포커스를. 마음이 지나간 과거를 쫓아가고 미래를 쫓아간단 말이죠. 이거를 버리는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현재를 다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너무 이걸 집착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처음에는 지나간 과거에 관련된 마음이 쫓아가는 마음이에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런 마음의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보시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편안하게 현재에 머무는 이런 훈련이 좀 됩니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과 번뇌가 줄어든다면 몸의 근육도 편안해질까요? 상념과 육체, 몸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멈추면 좀 릴렉스가 되죠. 릴렉스가 되고 편안해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죠. 그렇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몸과 연관은 돼 있지만 또 몸은 몸 나름대로 이제 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완이 되고 릴렉스가 되고 이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뭐 몸에 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 몸은 또 뭐 요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 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몸과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몸은 뭐 안 좋아도 또 마음은 그대로 우리가 그 명상을 또 잘할 수가 있고 또 몸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지만 그게 100% 이제 몸과 마음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죠.